안녕하세요. 토담비 RC 강사 유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8월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방학 2달에서 벌써 어때요? 2달 이제 거의 다 마무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 준비는 잘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치잖아요. 상당히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많이 지쳐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느낌으로 해주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에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한 적중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한번 수업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시험 마무리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실 때 항상 보기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건 어떤 유형의 문제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타입의 문제인가. 보자마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품사 문제구나 생각해요. 품사 문제라고 생각하면 항상 밑줄에 앞과 뒤가 뭐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더가 보이셨죠? 그러면 더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명사가 나오면서 끝이 나야 돼요. 명사가 무조건 나온다가 아니라 명사로 끝이 나야지 그 덩어리가 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부터 명사까지. 이미 여러분이 더도 오고 밑줄 보고 나서 보니까 뒤에 프로시저라는 명사 나온 거 보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더 다음에 명사 있고 그 사이에 밑줄이 쳐져 있구나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건 뭐가? 형용사가 정답.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당연히 형용사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형용사를 봤던 형용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써? D를 써요. 보통은 정답 D 쓰고 그냥 딱 넘어가면 정답일 때 물론 거의 많아요. 거의 정답일 수 있어요. 단 문제의 난이도를 높였을 때는 그게 오답이고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득점을 노리는 학생일수록 항상 이런 건 함정일 수 있겠구나. 조심하자. 한번 확인해 보자 하면서 살짝만 확인해 주셔도 괜찮아. 뭐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고용된 절차라는 건 말이 안 돼. 지금 절차가 어떻게 고용이 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채용된 절차라는 건 답이 될 수 없으니까 배제하시고요. 그러고 나면 명사가 3개가 남죠. 물론 여러분이 리크루트가 동사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거든요. 동사도 되지만 제가 명사도 돼요. 제가 지금 동사는 신경 쓰지 않는 이유가 이미 더라고 썼잖아. 근데 더 뒤에 동사가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그러면 리크루트가 어때? 명사로 쓰였구나라는 걸 판단하시고 뜻도 아셨으면 제일 좋죠. 신입사원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신입사원. 그래서 신입사원. 그러면 신입사원들. 이거는 채용이라는 뜻이겠죠? 채용. 눈치챘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자마자 뒤에 있는 명사가 절차잖아. 근데 어때? 거기에 신입사원 절차가 맞아? 채용 절차가 맞아?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복합명사라는 거 아시죠? 명사가 2개가 이렇게 나란히 나올 때는 얘네들도 명사다 보니까 수일치를 하잖아요. 수일치는 항상 뒤에 있는 명사에 맞춰요. 앞에 쪽의 명사는 수일치 한다고 막 S 쓰고 막 이런 거 없어요. 항상 앞에 있는 명사는 그대로 쓰기 때문에 우리는 수일치는 뒤쪽의 명사. 그래서 애초에 C번은 답이 될 수 없었고요. A하고 B번 중에서 고용 이제 구분했을 때 당연히 채용 절차라는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이 잘 찾았습니다만 이 1번 문제를 푸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건 내가 실수로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데 중점을 두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102번 갑니다. 102번 보시면 접속사와 전치사가 섞여 있는 접점 문제. 가장 기본적인 패턴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자마자 어때? 여기에 들어갔을 때 we, 그 다음에 need. 주어 동사가 깔려있기 때문에 우선 듀어링은 답이 아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접속사가 같은 군이 이제 집합이 되어 있으면 조금 더 복잡하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조금 무난한 게 how가 기본적으로 명사절이고요. when하고 since는 뭐야? 부사절이에요. 이걸 구분할 수 있으면 됐겠어요. 그럼 여기에 명사절로 쓰였어요? 아니에요? 이걸 물어본단 말이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잘못 보면 명사절을 생각할 수 있지만 명사절이라는 건 어때? 여기가 명사예요.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일 때 그때 쓰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명사절이 되는 건 조금 어려웠다. 순간적으로 잘못 보면 이게 과주어, 진주어 이렇게 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때? 방법이 꽤 지났다 이렇게 되잖아요. how가 만약에 들어갔다면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미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이구나라고 판단하셨고요. how하고 since가 나오면 when이군요. 미안해요. when하고 since가 나왔잖아. 이때는 해석보다 빠른 건 구조 패턴이야.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since 있죠. since는 have pp since 과거야. have pp 나오고 since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과거 동사 나와요.
물론 since가 전치사로 쓰일 때는 과거 시점 명사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모르면 시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시험 점수가. 무조건 아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when은 어때? 시간절이죠. when 다음에는 주어 나오고 현재 동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뭐가? will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해석 말고 이런 보기가 얘네들이 이렇게 다음에도 같이 나올 때가 있다면 구조부터 딱 보면서 보면 되는 거야. 앞에 뭐가요? 과거 뒤에 지금 접속사 뒤에 과거 동사 나온 거 보이세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열어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been 보여요? 원래는 여기에 s 있죠. 요거를 먼저 찾는 게 중요했긴 했는데요. 저게 혹시 그렇죠. has예요. been 때문에 내가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is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 근데 is 다음에는 bean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건 has예요. 그러면 have, pp 나오고 since 과거 패턴인 게 확실시되고 있죠. 정답 뭐예요? 당연히 since가 정답.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생각보다 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알면 점수가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그냥 바로바로 팍팍팍 그게 점수하고 어때요? 똑같이 연결돼가지고 계속 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접근해서 풀 수 있는 방식을 꼭 좀 기억하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음 103번 갑니다. 103번 보시면 보자마자 이렇게 덩어리. 그래서 관사 있고 뒤에 명사 있으니까 명사 앞에 들어가는 건 형용사. 그러면 C하고 D가 형용사고요. A번은 분사예요. 이렇게 형용사하고 분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해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보통 해석하면 구분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형용사 우선의 원칙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형용사가 정답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대신 해석은 우선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의미적으로 구분이 먼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해볼까요? succeed라는 건 succeed는 어때요? 우리가 성공하면 성공된 뭐 이렇게 되겠죠. 성공된 후보자. successful이 뭐예요? 성공하느니 그러면 성공된 후보자. 지금 A하고 D하고 의미가 비슷하잖아. 그럼 구분 안 될 테니까 A번 제거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아시겠죠? 포인트가 이미 보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얘하고 의미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었어요. successive라는 단어 있죠? 여기다 쓸게요. 얘는 연속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연속적인. 계속 오타가 나네요. 그 다음에 successful은 성공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성공적인. 그럼 당연히 뭐예요? 성공적인 후보자가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successful이 정답.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직접 문제 푸실 때는 조금 더 빠르게 반응했겠죠. 오케이? 잘 하셨고요. 104번 갑니다. 104번 보시면 동사류의 단어가 나왔어요. keep이라는 단어.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할 건 동사와 준동사가 섞였잖아요. 이 자리가 동사 자리입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면구 빼고 주어 있고 동사인 need라는 동사 확실히 나와 있죠. 그럼 동사 뒤에 목적어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동사는 아니죠. 그러면 지워요. A번은 답이 아니다. 그러면 B, C, D가 남죠. 동사류가 나와서 준동사가 두 개가 남고 여기도 PP 형태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능동, 수동부터 확인하시면 얘 구분할 수 있잖아요. 얘는 수동형 분사예요. 과거 분사기 때문에. 근데 keep track of 이게 원래 덩어리 표현인 거 아시죠? 추적하는 거. 그래서 keep track of something이었기 때문에 능동형이 와서 수동형인 D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애초에 투부정사냐 ing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구조는 이미 여기에서 팀 멤버까지 해서 끝난 상태였잖아. 그러면 투부정사가 나오면 해석은 항상 뭐뭐하기 위해서예요. 뭐뭐하기 위해. 얘는 뭐뭐 하면서란 뜻이야. 뭐뭐 하면서. 일종의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엔트리 레벨 세일즈 서포트 팀 멤버가 필요해요. 뭐 하기 위해서? 주요 고객 업무를 keep track of라는 건 원래 추적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기 위해서 목적이잖아. 정답은 당연히 투부정사가 정답이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바로 잡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처럼 하나하나 스텝을 밟는 것보다는 여러분 조금 더 머릿속에서 빠리빠리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패턴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야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겠죠.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105번 갈게요. 보자마자 damn those boss these 나온 거 보이세요? 이거 뭐야? 인칭대명사 관련 문제. 아니면 those하고 these 있는 걸로 봐서 지시대명사 문제 아냐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자, 보자마자 뭐가 밑줄. 그리고 밑줄 볼 때 뒤에 ing 나온 거 보이세요? 생각이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those가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those who거든요. 이 중에서 정답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 those가 이렇게 꾸며받는 거야. 어떤 사람?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얘 후 대신에 뭘 수 있는 거 올 수 있어요. ing도 올 수 있고 pp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전명구도 와요. 어쨌든 다 얘를 꾸며주는 역할. 뭐뭐 하는 사람들. 호핑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애초에. 그렇죠? 바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디로 executive position.
이제 올 때 왜 높은 자리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진이죠. 이 사진. 이 사진으로 어때? 이동하는 거니까 승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 갑자기 비동사 뒤에 있나요? 어색했죠. 그래서 더 읽어봤을 거야. 그러면 성공적인 사람, 어디에? 이 포지션에 가장 성공적인 사람은 누구이다? 그렇죠. 이 사진으로 승진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정답은 도우즈가 정답이었네요. 뭐뭐 하는 사람들은 도우즈. 얘는 후 다음에 단수야 복수야? 그렇죠. 복수 동사가 오죠. 놓치지 않도록 꼭 좀 잡아주세요. 만약에 여기가 도우즈 말고 anyone이 보기에 있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anyone이 오면 후 다음에 동사가 단수여야 해요. anyone은 단수기 때문에 요거까지 하나의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더 좋겠고요. 다음 갑니다. 106번. 106번 보면 어휘 문제예요. event, function, opportunity, situation이에요. 그래서 뒤에 앞에 있죠. 수많은 뭐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투부정사 보이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명사 어휘 문제가 나올 때 명사가 있는데 뒤에서 투부정사 있잖아요. 10개 중에 9개는 수식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웬만한 명사 다 수식 받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식을 받는 명사가 정해져 있어. opportunity to do. 생각나세요? 그죠? chance, should.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 ability 하시죠? ability to do. 그죠? 아니면 어때? time to do, right to do, 뭐 authority to do. 솔직히 많은 명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빠르게 그렇게 반응하셨으면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정답이 opportunity가 정답이었겠죠.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좀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반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경험 있는 시니어, 좀 윗사람, 그렇죠? 오케이. 상임 직원들이죠. 예. 상위 직원들과 동반하는 거, 동행하다라는 뜻이죠. 동행하는 뭐야? 수많은 기회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였네요. 그렇죠?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이벤트, 펑션 이런 뜻은 다 아실 테니까요. 이 정도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107번. 여러분 지금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 긴 거 보이세요? 실제 토익 시험장 가면 이렇게 길진 않아. 한 요 정도 길어야 요 정도 반? 요 정도 돼요. 제가 근데 이걸 왜 넣냐면 한번 긴 것도 한번 풀어보라고 넣은 거거든요. 어차피 해석해서 푸는 건 아니니까 구조를 잘 찾아보라 하고 넣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전혀 어렵지 않았어. 그리고 보기를 보세요.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길게 나오더라도 해석이 아니라 구조 문제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어가 어디 있고 동사가 어디 있고. 근데 여러분 여기 and 보이세요? and가 오고 나서 들어가는 문제잖아. 그쵸? 그러면 이렇게 길 때는 뭔가 나열했을 가능성이 많아. 나열할 때는 보통 뭐야? A, B, and C.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빠르게 받는지가 중요했을 것 같아요. 보시면 다음에 maintaining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컴마 찍고 contacting 나온 거 보이세요? 그리고 나서 and 다음에 또 ing였던 거야. 그래서 정답이 그래서 C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구조적으로만 빠르게 잡아낼 수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타입의 문제였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문장이 길어지고 했을 때 여러분이 and로 연결돼서 A, B, and C. 잘 기억하자. 다음 108번 갑니다. 자, 형용사 어휘 문제예요. total, next, current, final. 상당히 같이 나오는 형태들의 보기들이 참 조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니까 명사가 뒤에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사와 같은 경우. 그래서 total posting, next posting, current position, posting, 그 다음에 final posting. 다 괜찮아 보이네요. 그렇죠? 대신 토탈이라는 단어는 뭐 이제 우리가 총이라든 합계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뭐 sum이라든지. 그래서 토탈은 우선 배제해도 괜찮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ext posting.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면 next라는 단어 앞에는 관사를 써요. 더라든지 소유격. 근데 여기 써 있었잖아요. Our competitor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 그래서 여러분이 current posting도 final cost 괜찮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하시면서 정확히 잡아야 되겠어. 자, 그럼 우리는 보통 뭐야? 사용한다. 뭐를? 평균. 우리 경쟁자의 포스팅이죠. 어떤 포스팅의 평균을 사용한다. 뭐를 결정하기 위해서? 월급과 어때? 베네핏 패키지라는 건 우리 복지 혜택 있죠. 회사 같은 거 입사할 때 보면 아니면 우리 구인 광고 같은 거 보면 월급은 얼마고 추가적으로 복지 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사 비용 공급해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문화생활 할 수 있는 비용을 대준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부대 비용을 얘기해요. 그런 내용들을 결정하는 포스팅.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라는 이제 문맥이 어느 정도는 떡하니 들어왔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를 사용한다? 경쟁자. 회사에서 제가 저희 회사에서 만약에 직원을 뽑는다고 할 때 연봉을 책정할 때 어때요? 다른 회사를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의 얘기, 그 얘기.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포스팅이라는 건 우리가 블로그 같은 거에 글 올라간 거 있잖아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어떤 글의 평균을 이용하겠어? 당연히 보통 이용하는 거니까 우선 현재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올려져 있는 글의 평균을 이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커런트가 됐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찾아. 제가 만약에 지금 사이트에 가서 올려요. 그러면 뭘 찾아? 다른 회사 보는 거야. 다른 회사 애들은 월급을 얼마씩 주나? 그래서 평균을 떡 내가지고 어때요? 내 것도 딱 내는 거란 말이지. 그 얘기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커런트가 된 거죠. 넥스트는 들어갈 수가 없죠. 지금 책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음 거를 내가 어떻게 평균을 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파이널은 갑자기 웬 최종? 그렇죠? 네. 이미 올라가 있는 건 여러분이 어때? 최종본이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이널이 들어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커런트란 말이 가장 이상적이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109번 갈게요. 109번 보면 오 이거 뭐야? 접속사 막 나왔네? 막 생각 들죠. 근데 보자마자 명사절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야 돼요. 명사절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의 대시라든지 의문사 아니면 whether 이런 것들 다 명사절 접속사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사 뒤에 목적으로 온 형태니까 그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명사절 접속사는요 기본적으로 뭘로 구분해요? 그렇죠. 대답하고 있네요. 누가? 그렇지. 완전과 뭐로? 불완전으로 구분을 해요. 보자마자 동사 나왔으니까 접속사 왔고 뒤에 지금 동사잖아요. 접속사 왔고 주어 동사가 오면 완전한 거고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중에서 뭐가 불완전한 게 정답이에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whether는 완전, that은 완전. 그래서 정답은 A하고 D는 배제. what하고 which가 나오죠. 자,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which라는 단어는 항상 무언가를 선택할 때 써요. 뭐 할 때 쓴다고요? 선택할 때. 자, 1번이 좋아, 2번이 좋아, 3번이 좋아. 선택하는 거. 그쵸? 근데 야, 너 뭐 좋아? 그랬을 때 나 돈.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 뭐야? 일반적인 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때는 what이에요. 그래서 선택의 대상이 나오는 거는 항상 which를 생각하시고 선택하는 종류가 나오지 않고 무엇이냐고 할 때는 what을 생각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what이 정답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기억할 건 뒤에 뭐가 온다예요? 불완전한 구조. 이렇게만 매칭시켜도 여러분 불완전한 거 이렇게 바로 캐치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어요. 자, 다음 110번 갑니다. 110번 보시면 스테이트별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왔네요. 근데 여러분 Y 보여요? 아까 전 문제에서 의문사는 다 무슨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명사절.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명사가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단어처럼 받아들이면 돼요. 이걸 명사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들어갔는데 앞에도 명사 있는 거 보이세요? 아하. 이제 여러분이 딱 보셨을 때 문장에 동사가 있는 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안 되니까 A번 지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테이먼트. 명사가 여기 지금 레터 명사 나오는데 스테이먼트 나오고 또 명사 접속 또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애초에 얘도 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그래서 C하고 D가 남아요. 그러면 이런 분사 문제거든요. 지금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 관련된 거 포인트니까. 그러면 stating 있죠? ing잖아요. stating. 얘는 뒤에 목적어를 가져요. 그래서 명사가 있어서 얘를 목적으로 갖고 있어서 이렇게 덩어리가 얘를 꾸며줘요. 그래서 편지는 편지인데 어떤 편지예요? 왜 그 포지션에 관심이 있는지를 state 언급하다 말하다잖아. 말해주는 편지.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능동형인 뭐가 ing가 정답.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됐을까요? 자, 반대로 pp가 만약에 답이잖아요. 그러면 명사가 여기 똑같이 써 있고요. 대신 여기에 pp가 오잖아요. 답으로. 대신 뒤에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어요. 수동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된다. 좋습니다. 정답 확인했고요. 다음 111번. 어휘 문제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대충 하면 해석이 막 다 될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 자, affordable은 무슨 뜻이에요? 값이 싸다란 뜻이에요. 값이 싼. 값싼으로 생각하시면 돼. 아니면 저렴한. 그 다음 punctual은 시간 엄수라는 뜻이에요. 시간 엄수.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시간을 엄수한다 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고 serious는 진지한, 심각한. 그 다음에 selective는 선택하는 이란 뜻이죠.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해석해서 들어가야겠구나 생각하시면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전치사가 힌트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전치사 about하고 어울리는 거 있나? 표현을 알았으면 빨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르시면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해보면 you will have to be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어떤 which information 어떤 정보가 이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되는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포함되는지 뭐야? 시간 함수 진지해야 된다? 이게 순간적으로 보면 진지해야 된다고 괜찮아 보였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선 정답이 selective. be selected about이 뭐뭐에 대해서 선택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너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보고의 어떤 정보인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덩어리째 표현으로 꼭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음 112번 갑니다. week-long relevant deliberate equivalent예요. week-long이라는 건 일주일짜리예요.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 기간을 나타내는 거죠. 일주일짜리. 왠지 사투리 같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 위클리 아시죠? 위클리 미팅이 있어요. 위클리 미팅. 위클리 미팅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일주일마다 하는 회의 있잖아요. 주간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위클롱이 들어가고 만약에 미팅이 오잖아요. 그러면 회의 기간이 얼마야? 일주일짜리. 그래서 일주일짜리란 뜻이에요. relevant은 관련 있다란 뜻이죠. relevant는 보통 to를 달고 다니고 relevant to. 그 다음에 delivery에서 어때요? 얘는 사려 깊은, 그죠? 아니면 신중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려 깊다라는 말이 조금 여러분이 놓칠 가능성이 많으니까 신중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동사로 이제 숙고하다거든요. 오래 생각하는 거. 그죠? 그 정도 잡으시면 돼. 그래서 신중한 이 정도로. 그 다음에 equivalent라는 건 동등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딱 보셨을 때 표현이 익숙하셨으면 더 좋아요. 작년 무슨 기간이죠? 그러면서 지금 뭐 돈이 얼마 뭐 수치 비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 동기 대비 얼마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같다라는 형태 뭐 T번.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라는 표현으로 쓰는 걸로 덩어리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어휘 여러분 꼭 좀 잡아주세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특히 안 나온 지가 좀 이 단어가 이제 될 만해서 제가 보기에 넣어놓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한 번은 꼭 좀 봐줬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좋아요. 파트 5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제 6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6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실 때 반드시 지문의 종류는 파악하는 게 좋아요. 1초도 안 걸리거든요. 딱 보고 들어가면 되죠. 레터니까 어느 정도의 흐름으로 가겠다라는 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반드시 해석하실 때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는 6를 풀고 있잖아요. 7하고는 조금 달라요. 7을 풀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정보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6에서는 흐름이 필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흐름에 중점을 두시면서 좀 빠르게 해석하시면 돼요. 정보를 막 하나하나 찾아가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자,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이런 거. 이런 거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덩어리째 그냥 쑥 보이셔야 되겠어요. 뭐 하는 거야? 알리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뭐 기뻐한다 이런 건 그냥 인사치레거든요. 그래서 당신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네가 어떻게 됐다. from 보이세요? 그 다음에 to. 항상 from이 보면 항상 뒤에 to 있나 보시는 게 하나의 좋은 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뭐예요? 주니어에서 시니어 회계사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from A to B예요. 당연히 뭐 같겠어. 안 봐도 숙진인 것 같기는 해요. 보기 볼까요? 이미 여러분들 프로모 잡았을 것 같아요. 프로모. apply는 지원하다 할 때 우리가 for를 쓰죠. process는 처리하다, 처리 가공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타동사로 인지하시면 좋겠고 proceed도 나아가다, 진행하다죠. proceed to 많이 오고요. 어디에, 어디로 진행하다, 나아가다. 이미 여러분들은 수동형으로 정답의 포인트, 의미까지 잡았기 때문에 C번 바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동사류가 나와요. 근데 동사의 수가 다르고요. 과거 시제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쵸. 그러는 자동사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생각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볼까요? 자, 보자마자 어때? I congratulate. 축하한다 그런 얘기죠. 너에게 축하합니다. 뭐에 대해서? On behalf of. 대신해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몰랐으면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뭐 대신에? 회사를 대신해서. 그죠? 이 성과에 대해서. 승진했으니까. 어우, 대단한데 하면서 어때? 성과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하고 있죠. as 나오면서 들어가. 여러분이 이미 문제 보면서 아까 저희가 봤잖아요. 뭐가 달랐어요? 시제하고 수. 그러면 접속사 as가 뭐뭐 할 때라는 시간의 접속사잖아요. 그럼 시간의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어. 그러면 바로 반응 어디 쳐다봐야 돼? 무조건 주절에서 뭐야? 동사 보셔야 된다. 이미 will increase예요. 그죠? 시간절이 나왔죠? 그러면 접속사 뒤에 뭐가 왔어요? 한번 가볼까요? 접속사 오고 주어 나오고 현재 동사 오고 컴마 찍고 주어 나오고 위로 오는 거 있죠? 뭐예요?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아주 단순한 법칙이 따르죠.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해석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현재가 여기에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알죠. 단 조심해야 될 건 수는 확인하신다. 그러면 가볼까요? 수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아까 단수였잖아. 포스트였으니까. 단수 괜찮죠. 과거도 괜찮죠. 그 다음에 C는 안 되고 D번 괜찮네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시제가 여러분이 뭐 그렇죠. 이미 알잖아. 현재였으니까 정답은 단순히 A번. 그것만 바로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 너의 포스트라는 건 입지야. 그죠? 포지션, 너의 자리 같은 거야. 그래서 어디에서 회사에서 너의 입지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로우 증가할 때, 그죠? 뭐에 있어서 너의 일에 관련된 뭐 또한 증가한다죠. 문맥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 문제가 바로 붙어가지고. 그럼 어휘 문제니까 들어가요. appointment는 약속이나 예약이란 뜻이에요. 아니면 임명이란 뜻이 돼요. 임명. responsibility는 어때요? 책임이죠. 우리가 할 때 책무라고도 하고 얘가 duty 같은 단어로 대체될 수도 있죠.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 아니면 책임 내용 이런 것들 얘기해요. salutation은 어때요? 인사예요. 인사말 같은 거. 그 다음에 acknowledgement라는 건 우리가 감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책 같은 거 쓰고 나면 책 보면 맨 앞에다 감사의 글 쓰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acknowledgement. 물론 이제 acknowledge가 인정하다, 감사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기에 나오는 단어는 꼭 좀 다 찾아보시고요. 이미 여러분들 눈치챘죠? 그 지문의 내용이 스토리가 나름 지금 보였잖아요. 승진해가지고 뭐 책임 내용 나오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responsibility로 바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글 자체가 그 자체의 특성이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조금 무난한 부분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들어가요. 이미 여러분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래도 내용이 지금 134번 풀기 위해서는 의미가 필요하니까 다 읽어야 되겠죠? You have achieved 이 프로모션을 달성을 했다. Within a span of 기간이 어떤 기간? 1년 안. 엄청나네요. 그죠? 1년 안에. 그죠? With all your hard work. 너의 정말 열심히 일했죠? 힘든 일과 그런 너의 일에 대한 그 헌신 덕분에 단지 그 짧은 1년 기간 안에 이미 승진을 이루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풀러 가볼까요? 그럼 어때? I have no doubt that. 나는 의심하지 않아. You will succeed. 성공할 거야. 그래서 어디에서 새로운 롤. 괜찮네요? 괜찮죠? 지금 1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어때? 성과를 이뤘고 나는 의심하지 않아. 네가 잘 그 역할을 잘 수행할 것 같은데 문제 흐름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도쿄 브랜치. 이거 어떤 브랜치인지 우리가 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어때? 도쿄의 도쿄점이죠. 도쿄점이 더 크고 더 많은 시설을 뭔 소리요? 답하고 상관없죠. 이제 회사 내용이다 보니까 브랜치 나오고 이제 더 라저 나오고 어메니티 나오는데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You may find. 너는 찾을지도 몰라. 다음 프로모션. 조만간에 승진할 것 같아. 이건 우리가 가능성이 있긴 한데 좀 너무 억지스럽긴 해요. 우선 남겨놓은 둘게요. 그 다음에 a lot of education.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뭐가 되기 위해서 이미 회계사잖아. 답하고 상관이 없죠. 이제 문맥에서 회계사가 나오다 보니까 나온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A하고 C. 이미 여러분의 느낌은 어디까지? A로 치우쳤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어딜 봐요? 그렇죠. 다음 문장을 보는 거야. We expect the same behavior. 다음 같은 행동을 기대한다. 직역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똑같이 그만큼의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얘기죠. 너로부터 언제? future. 이분도 모임에도 불구하고 승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맞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승진에 대한 내용만 그러니까 무슨 갑자기 또다시 너 승진한다. 이건 갑자기 너무 억지스러웠고요. 그랬기 때문에 정답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A번이 정답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되셨어요? 자신감만 가지면 돼. 그죠? 너무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고 하니까 더 어려운 거야. 편안하게 참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135에서 138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엔 조금 부담스러운 인포메이션이에요. 어떤 정보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자, 그러면 들어가면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동사 봤어야 될 것 같아요. long, length부터 품사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면 어때? Eastern Europe, 그죠? 동유럽이죠. 동유럽이 has, 요렇게 세트네요. has held, 그죠? 열다, 붙잡다라는 뜻이잖아요. Some of the world's most hidden travel begin, 그죠? 오케이. 보시면 이게 우리가 여러분 이거를 직역하면 괜찮아, 직역해도. 숨겨져 있는 여행 어때요? 할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숨겨져 있는 멋진 장소들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have pp 사이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여러분? 부사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동사가 이미 덩어리인데 그러면 보기에서 뭘 찾아라? 부사를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 부사가 여기 있어요? 롱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얘는 어때요?
동사도 되고 뭐도 돼요? 부사도 돼요. 그죠? 예. 롱은 어때요? 부사로 뭐야? 긴이란 뜻이죠. 롱은. 오케이? 잡으시고. 랭스는 명사예요. 그 다음에 랭스는 뭐예요? 얘가 형용사예요. 긴이란 뜻에. 그죠? 그렇게 잡으시면 됐고. 그 다음에 롱스는 어때? 동사 S 쓴 거라고 보시면 됐겠죠. 그래서 이미 정답은 A번이구나라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6번으로 바로 갈게요. 36번 이제 가서 딱 보니까 좀 더 읽어야 되겠네요. This remains the case. 아, 이것이 바로 그 케이스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곳이 하면서. What makes the Croatia? 아, 이 크로아티아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크로아티아를 뭐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해안 어때요? 국가이고 can be enjoy 즐길 수 있어요. 어디에? lower cost. 다른 어떤 거보다도 훨씬 싸게 우리가 어때요? 즐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른 뭐 지중해 지역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다음에 뭐였지? 형용사 어휘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아마 들어 보이네요. 그러면 closely. 얘는 부사예요. 가깝게가 아니라 여러분 얘는 뭐야? 그쵸? 면밀히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좀 삐뚤어지만 이렇게 쓸게요. 면밀히 아니면 긴밀히. 이미 답이 아니에요. 그쵸? 명사 앞에 왔기 때문에. some 괜찮아 보여요? 이미 여러분 앞에서 뭐 other라고 썼죠. 그럼 other도 한 형용사 한정사 기능을 하고 some도 하기 때문에 두 개가 의미가 중첩돼서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nearby 있죠. 얘 겁나 특이해 보이죠. 근데 얘가 형용사예요. 얘가 그냥 near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된다. near. nearly는 뜻이 거의고요. 품사가 어차피 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얘네를 제거하고 나면 정답은 C. 그래서 가까운 지역이란 뜻이었네요. 그래서 다른 가까운 지중해 지역보다 훨씬 더 쌉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거 무슨 관광 상품에 대한 내용이구나라는 거 우리가 이미 간파하고 들어가고 있을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면서 내가 읽었으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는 걸 알아야 다음 문제 풀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필요합니다. 꼭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뭐 이제 의미 문제가 나왔어. 읽어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자, 들어가 봐. 그럼 어디까지? 여기까지 읽었었죠. 자, one of the most interesting place. 가장 재미있는 흥미로운 장소 중에 하나다. 그렇죠? 뭐 하기에? 방문하기에. 어디에서? 크로아티아에서. 이게 바로 어디예요? 월드 시티. 그죠? 오케이. 그래서 두브로브닉라는 곳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두브로비라는 곳에 있는 어때요? 벽도시네요. 그죠? 오케이. 그곳은 뭐다? 건설이 되었다. as a military forest. 우리가 그 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 어때요? 군의 진지 같은 거로서 건설이 되었었다. 어디에? 중세 시대에. 그렇게 나면서 들어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때요? 독특한 장소. 월스라는 건 값어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보기에. 그죠? 오케이.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그죠? 네. 또 볼만한 값어치가 있는 다른 독특한 플레이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것이 바로 뭐다? 여기다라는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건 포함하고 있습니다. 16개 연결된 호수들. 뭐랑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산림이 주변이 우거져 있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요. 뭐 별 내용 없네요. 그냥 장소에 대해서 축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럼 어때? but 괜찮죠? 항상 뭔가 연결어가 와가지고 변환해 주는 건 정답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좋아, 가보자. 어때요? 하지만 they are less stressful. 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얘기죠. 스트레스가 더 적은 방법이다. 관광하기에. 더 어때요? 갑자기 좋아? 뭐 관광하기에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렇죠? 뭐 괜찮아. 근데 지금 위에서는 지금 어때요? 장소에 대해서 이런 장소가 있고 이런 장소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 되지 않을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you can find. 너는 뭐 할 수 있다? 합리적인 여행 패키지들을 발견. 이것도 생뚱맞아 보이네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답이 만약에 읽어도 계속해서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럼 다음 문장 읽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더 읽어보세요. sightseeing. 관광 있죠. 관광이 is the best done. 최고로 잘 행해졌다는 얘기야. 뭐에서? 투어 버스하고 자전거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어 코스가 모두 같다. 갑자기 왜 같아? 모르겠네요.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가봐. 뭐라고 써있어요? You can also visit independent. 독자적으로 방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find 크루즈 여행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크로아티아에 잠깐 머무는 거야. 스탑하는 크루즈 상품으로도 상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장소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 네가 관광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also라는 단어 보이세요? 별표 also. also의 별표. also를 왜 썼는가가 중요하잖아요. also 왜 썼어요? 앞에서 뭐라고 하고 또한 이렇다죠. 그러면 이거와 비슷한 내용이 이 문장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이잖아. 우리가 지금 관광 신청할 때 어떻게 관광할 수 있다. 그러면 앞에 다시 문제 가봐요. 이제 그러면 어때요? 다시 한번 이제 자세히 보세요. 그럼 뭐야? You can find reasonable. 그러니까 어때요? 합리적인 이제 우리가 값싼 정도의 의미니까. 그래서 조금 저렴한 방학 패키지, 휴가 패키지를 찾아낼 수 있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그러면서 이것도 있고 그리고 뭐야? 아까 위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조금 어려웠지만 정답은 뭐예요? B번이 정답.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하고 뒤에하고 비교하니까 뒤를 보니까 답이 풀리잖아요. 근데 문제 푸실 때 금방 여러분 내가 뭐를 포인트로 잡았어? 한 단어? also.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죠. 해석하실 때 정확하게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특징 있는 단어들 꼭 좀 잡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들어가. Either way.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마찬가지로. 그렇죠? 위에서 언급된 거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also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것이든 뭐를 제공한다? 훌륭한 뭐를 제공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들어가 봐. 뭐야? 가격? 훌륭한 가격을 제공한다. 그다음에 뭐야? 그레이드?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괜찮아 보여요. 등급. 그다음에 밸류는 가치. 코스트는 비용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잘못 보면 프라이스나 코스트가 괜찮아 보여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 상품이잖아요. 이미 상품. 이런 어때요? 값싸고 이런 상품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품 어때요? 가격은 다 어차피 어때요? 천차만별이잖아. 걷다 대고 어때요? 훌륭한 가격을 제공한다라는 이건 좀 그렇잖아. 이미 어때요? 가격은 그렇게 책정이 돼가지고 좋은 건지 알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야? 마지막엔 가치라는 말이 들어가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렇죠? 비싸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떤 A, B형 다 상관없이 다 뭐야? 훌륭한 가치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만큼 멋진 여행이 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해됐었어요? 그렇게 정답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조금은 여러분들이 37번 문제하고 38번 문제 풀 때 약간은 조금 어려움을 느꼈을 만한 부분이긴 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뒤이어서 또 세븐플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7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지문을 보실 때는 반드시 지문 종류 파악하시면서 들어가시고요. 어떻게 풀지는 여러분이 이제 정하셔서 하시면 돼요. 대신 본인의 루틴이 필요해요. 내가 첫 단락 정도는 보고 들어가겠다라든지. 이제 보통 제목이 있으면 제목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먼저 보시면 제일 빨라요. 그래서 왜 이 편지가 작성이 됐냐. 꼭 기억하실 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는 바로 캐치가 되셔야 해. 계속 질문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 이런 게 안 되겠죠. 그래서 주제 문제구나라는 걸 이미 파악을 했죠. 그러면 바로 돌아가요. 그래서 첫 단락을 읽겠죠. We are pleased to confirm you. 들어가면서 이렇게 인사 관련된 문장 있죠. 절대적으로 바로 잡아야 돼. 이런 거 기쁘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한 거죠. 뭐에 대해서 등록을 확인해 준다가 중요했던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 교육이죠. 교육 프로그램엔 등록에 확인해 드립니다. 우리는 뭘 받았어요? 350불 받았고 그 다음에 넌 등록된 상태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컨퍼메이션 레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뭘 찾아? 읽어요. 읽으면서 컨펌이라는 단어를 찾죠. 대신 조심하실 건 컨펌이 있어요. 대신 목적어를 끝까지 보셔야 된다. 동사만 보고 확인하시면 절대적으로 실수를 해요. 그래서 컨펌 보니까 리스트잖아요. 말이 안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어셈블리라는 건 집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회나 모임. 그래서 어때?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어때요? 전문적인 집회, 아니면 전문가들의 집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회를 모임을 발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cancellation, 취소 정책이잖아요. 취소 정책을 correct라는 건 수정하다, 말이 안 돼요 지금 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아니고 그 다음에 D번, acknowledge라는 건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 지불을 인정. 그러니까 인정한다라는 게 뭔가 잘못을 인정 이런 느낌보다는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받았다라고 통보에 알려주는 거야. 내가 네 돈 받은 거 인정할게, 알려줄게. 이렇게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덩어리째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당연히 D였고요. 그 다음에 153번 질문 보시면 이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be advised 이런 거. 죄다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야. 요구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여줘야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리셉셔니스트. 키워드가 리셉셔니스트가 하나 보이네요. 물론 통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셉셔니스트를 찾으셔야 된다. 그래서 올라가셔서 문제 푸실 때 리셉셔니스트가 될 만한 단어를 조금 빠른 속도로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매칭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리셉셔니스트를 아무리 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 어디 있죠? 여기. Present this confirmation letter at registration desk. 요게 리셉셔니스트를 대체할 수 있어요. 왜? 등록처잖아. 등록처에 리셉셔니스트가 있으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를 this confirm 이 확인 레터 그죠? 확인 레터를 프레젠트 뭐 해줘라? 보여줘라. 프레젠트는 제시하다, 보여주다,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show라는 단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how 대신에 뭐가 프레젠트를 썼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생각보다 빠르게 confirmation letter 이렇게 잡아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문제를 되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봤죠. 그렇죠? 충분하단 말이죠. 어떻게 어떤 타입의 문제인지 확신이 있다면 이렇게 빠르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154번 가봐요. 이게 이제 우리를 조금 발목을 잡죠. 이미 문맥을 다 보지 않은 상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여셔야 될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 읽어야 되겠죠. Be sure to 명심해 주세요. 뭐를? 당신의 completed pre-workshop material 사전 워크샵 교육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전 워크샵 자료를 가져오시고요. 또 뭐도 가져와라? calculator 계산기도 가져오세요. 그러면 운이 좋다기보다는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보시면 이렇게 단락별로 삽입하는 형태가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좋아요. 왜? 단락의 하나의 패러그랩에 따라서 내용이 정해져 있잖아. 어떤 내용. 그래서 좀 더 풀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좀 더 무난하게 풀릴 때 보면 여기서처럼 여기 나오는 단어 있죠. 프리-워크샵 머티리얼 그 다음에 트레이닝 이렇게 있죠. 물론 트레이닝은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러나 요 표현 있죠. 프리-워크샵 머티리얼 요거는 여러분한테 큰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프리-워크샵 머티리얼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사전 교육 자료가 완성이 됐고 뭐 하기 전에 트레이닝 죄송해요. 그래서 교육 전에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퍼스널라이즈, 개인화하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본인 이름 같은 거 쓰거나 여러 가지들이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너의 러닝, 배우는 경험이죠. 그 경험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제작이 됐습니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하면서 명심해 주세요. 괜찮아 보이네요. 뭘 명심해 줘라? 어떤 것, 이것도 그거 가져오고 또 뭐도 가져와? 계산기도 가져와. 그러면서 와서 이제 등록 데스크에서 이 컨퍼메이션 어때요? 이 컨퍼메이션 편지도 보여주세요. 뭐 하려고? 또 다른 어때요? 메인이죠. 이제 아까는 프리워크샵이니까 이거는 어때요? 사전이 아니라 이제 교육 자료겠죠, 진짜. 교육 자료를 픽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이미 정답은 여기선 여러분이 C를 조금 무난하게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 갈게요. 이중지문이에요. 이메일하고 인포메이션. 마찬가지예요. 지문이 2개가 나오더라도 아니면 3중지문으로 나오더라도 문제 푸는 방식에 여러분이 혼란을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부담을 너무 느끼지 말라고요. 그래서 읽으시면서 뭐예요? 제목 봐야죠. Assessment Day예요. Assessment Day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 그렇죠. 평가라는 뜻. 지금 어때요? 여러분이 액세스라고 할까봐 계속해서 물어본 거야. 얘는 접근이고요. 얘는 평가예요. 그래서 평가일. 평가일? 뭘 평가하나?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더 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어쨌든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 푸는 거죠. What is indicated about 뭐에 대해서? 토미리 앤 스타일 회사 이름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에 관련된 거. 나름 세부사항 문제예요. 추론 문제인지 이런 거 구분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 명사하고 알맞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을 안 읽은 상태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여기에서 보기를 보고 키워드 잡는 게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기에서 어때? 뭘 잡아? 키워드를 잡아. 그럼 가볼까요? 숙박시설이 제공이 되는데 직원들한테 숙박. 그죠? 그 다음에 사전 오운 파킹랏이죠. 주차장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회사니까 주차장 가지고 있겠는데?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억해. 뭐야? 주차장. 그 다음에 well established.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 밑줄 딱 치세요. 뭐야? established. 우리가 설립된 이렇게 해석하기 좋잖아요. 근데 얘는 확고히 자리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확고히 자리를 잡은 회사. 그래서 확고히 자리를 잡은 회사라는 건 어떤 회사에 증명될 수 있는 게 그렇죠. 오래됐다면 확고히 나름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래된 회사일 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이사, 무브죠. 어디로? 영국으로. 보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어요. 그러면 이제 읽어보면 어떻게 돼? Thank you for expressing. 그렇죠? 감사드린데 관심에. 뭐 하는 데 있어서 인터뷰 참여해. 그 다음에 평가해. 우리와 함께. As I'm sure. 확신한다란 얘기죠? You are aware that. 네가 안다. 그죠? 회사 이름 나오고 근데 여러분 since 65 보이세요? 1965년 이래로 이 회사잖아. 그럼 어때요? 1965년부터 있었던 이 회사. 확고히 자리를 잡은 회사 맞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우리가 여기서 C번을 선택할 수 있었다. 요걸 잡았어야죠. 요거. 그렇죠? 그 다음 여러분이 문제를 정확하게 푸셨다면 바로 다음 문제 가시고요. 아니었으면 좀 더 읽었겠죠. 읽었다고 해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읽을 때는 대신 정확하게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동의어 문제예요. 이메일에서 리크루트죠. 어디? 첫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 첫 번째 패러그раф,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에 서 있는 리크루트. 여러분 리크루트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뭐? 교육생? 아니면 채용자? 그죠? 네. 신입사원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신입사원. 모르시면 오늘 절대 암기해 주세요. 파트 5에서도 정답으로 여러 번 나왔던 단어예요. 신입사원. 그래서 신입사원을 대신할 수 있는 단어. 러너? 배우는 사람? 이니시에이티브라는 건 계획이란 뜻이야. 아니면 주도권. 계획, 주도권. 쓸까요? 계획이라든지 주도권. 아마추어는 아시죠? 아마추어. 나비스 있죠? 나비스. 나비스라는 건 초보자를 뜻해요. 초보자. 그러니까 나비스 우리가 보면 나비스 트랜스레이터 이런 말도 제가 이제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번역가는 번역가인데 이제 초보 있잖아요. 그래서 번역가로 인정은 받았지만 초보인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나비스라는 단어. 그걸 좀 생각하시면 여러분 조금 더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올라가서 찾아요. 그래서 리크루트를 먼저 찾은 다음에 첫 번째 단락 세 번째 있죠. 여기에다가 뭔 단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의어라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one of the reading 어때? 영국에서 선두 기업 중에 하나고 우리는 항상 뭐예요? 열정적이고 highly skilled. 어때요? 기술이 잘 갖춰진 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새로운 뭐야? 직원. 그렇죠? 네. 새로운 신입사원을 찾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였는가? 근데 거기에 뭐예요? 러너가 들어가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 지금. 그죠? 너는 말이 안 돼. 계획자도 말이 안 돼. 아마추어는 진짜 아마추어 느낌이잖아. 이건 아니죠. 그죠? 그럼 정답 뭐겠어요? 나비스겠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입사는 하고 거기에서 이제 초짜니까. 그래서 정답은 나비스가 적합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 178번 가볼게요. What part of the event? 그죠? 네. 어떤 이벤트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miss, 놓칠 것인가. 우선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이름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사람 이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 이름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가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솔라미토 씨가 어때요? 이거를 편지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기 가셔서 이제 문제 풀면서 보기를 봤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러분 보기를 보시면 행사 종류를 설명 풀어놓은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meet and greet 행사 지금 종류 나오죠.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쉬울 때는 이거 단어 그대로 써요. 그죠? 예. 근데 시험 난이도를 조금 높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기 추가적인 막 설명 같은 거 나오거든요. 요게 돼야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요거하고 매칭이 되는 거니까 요거 하면 요거, 요거 하면 요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갖다 쓸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미 여기서 행사별로 지금 어떤 거 해서 뭔가 얘가 여기서 빠지는가 보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표에서는 누가 빠져있죠? 솔라미토 씨가 빠져있죠. 그러면 이건 무슨 문제? 그렇죠. 지금 우리 이중질문 풀잖아. 연계 문제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다? 연계 문제다. 그러면 위에 이 지문에서 무슨 내용이 나와요? 이 솔라미토 이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시를 해요. 뭐뭐하고 하고. 근데 미스하는 거니까 놓치는 이유가 있겠죠. 뭐 비행기 타러 가야 돼서 놓친다라든지. 그죠? 아니면 이제 그게 이미 지난 얘기라면 네가 뭐 했어서 뭐 이렇게 놓쳤다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 그거하고 뭐하고 아까 그 표에서 시간대하고 비교해가지고 푸는 문제구나 라는 걸 좀 아시면 좀 더 빨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눈치껏 딱 보시면
여기 있는 써져 있는 단어들이 아까 그 타이틀에 있는 얘네들하고 좀 다르죠. 그러면 여기 뒤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in response 쭉 가죠. 보자마자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finally 보이시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you mentioned in your email that 해놓고 뭐야? You would have to depart at 2:30. 2시 30분에 출발해야만 한다라고 네가 말했었다. 뭐를 위해서? 메디컬 어포인먼트라는 건 이 약속이잖아요. 예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 예약을 위해서 네가 2시 30분에 떠나야 된다고 얘기했었다. 제가 여러분 이걸 왜 딱 제일 먼저 봤냐면요. finally라는 포인트가 있어서도 저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어 문제가 나와가지고 뭔가 힌트를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중요한 내용 나오겠지라고 추정할 수도 있긴 한데요. 이미 시간이 2시 반이라는 시간 보이죠? 이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표에서 시간이 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더 빠르게 시간을 보셨으면 좀 더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었을 거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은 2시 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2시 반에 뭐 해요? individual 인터뷰, 개인 인터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후보자들은 뭐야? 인터뷰예요. 그렇죠? 오케이. 아우어 패널들과 인터뷰가 어때? 예정된다 이렇게 나눈 거죠. 오케이. 10분 동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찾아? 아닌데? 잘못 봤네요. 오케이. 매니지먼트 디스커션이네요. 그래서 이거 찬스 뭐 할 수 있는? 어때요?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들어가요. 그래서 2시 반이 요거니까.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보면 뭐가 정답이겠어요? 당연히 question and answer session. 정답은 그래서 C번. 그러니까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었고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 제가 설명한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아, 이렇게 연계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게 하나하나 쌓여야 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막연하게 풀면서 아 이거 연계 문제 이렇게 나오네 하고 넘어가고 덮고 넘어가고 이러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반드시 연계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연계를 끄집어내고 있고 어떻게 풀었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푼 방식이 마음에 든다면 저 방식으로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게 체크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걸 좀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9번 이미 연계 문제가 풀렸잖아요. 이중지문이면 여기서 어때? 위쪽에서 두 문제 나왔고 연계 문제 나왔으니까 이 두 문제는 아랫지문에서 나올 확률이 이미 높죠. 좀 더 읽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 가볼까? What type of company? 어떤 종류 회사야? 이 회사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위에 지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는 아랫지문에 나올 거라고 추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률적으로 결정을 하셔. 어디를 볼까? 여기를 볼까? 아니면 위에를 볼까? 어차피 답은 양쪽에서 위치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서 보면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줄 만한 요소들이 뭐가 있는가 했을 때 to find suitable property 알맞은 어때요? 부동산이죠. property라는 건. 그죠? 부동산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정보 모으는 거. 그죠? 이런 거로 관련된 업종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때요?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뭐 하는 거야? help your client, 클라이언트를 도와. 근데 뭐 하는 거야? 계약도 하고 그렇죠? 협상도 하고 그 다음에 인스펙션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잡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보면 패션 컴퍼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가능성이 있긴 한가요? 좋아.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 그 다음에 리얼 에스테이트 다 괜찮았는데 여러분이 부동산과 관련된 건 요건 것 같죠? 부동산 업자, 그죠? 부동산 회사라는 걸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이게 매칭이 다 확실히 맞나 할 때 프로퍼티 한 단어가 있었고요. 여러분 인스펙션 있죠? 그러니까 집 판매할 때 계약할 때 뭐야? 가격에 대해서 협상을 도와주잖아. 그렇죠? 그리고 인스펙션이라는 건 집 사실 때 아니면 렌트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해요? 집을 직접 가서 방문을 하죠. 방문해서 이게 집이 어떻다, 좋다, 나쁘다 이런 거 검사하잖아. 그거 체크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인스펙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시라는 걸 정답으로 포인트로 잡아낼 수 있었네요. 좋아요. 다음 180번. 그 다음에 월일 파트 참가자들이 10시 30분 이건 너무 쉽다. 그쵸? 뭐만 찾으면 돼? 10시 30분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올라가서 시간 잘 봐요. 아까처럼 그러지 마시고 10시에서 11시 딱 나왔네. 그러면 여기 뭐야? 캔디데이트는 뭐 할 거다? 디바이드 나눠질 거란 얘기죠. 작업 때 뭐로써? 스몰 그룹. 이건 너무 생각보다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정답은 A번에 separate. 요건 바로 잡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81에서 185번입니다. 노티스, 칼렌더, 그 다음에 리뷰예요. 워킹 클럽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제목은 읽어야 되니까 무슨 회사인가? 그렇죠? 워킹 클럽. 뭐 회사의 워킹 클럽? 아니면 단체의 워킹 클럽?
아니면 어떤 공원의 워킹클럽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더 보긴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What is the purpose?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글을 읽어야 되겠네요. 보기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문제 지문 내용 읽으시면 어느 정도 잡으면 풀릴 것 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날짜에 매니지먼트 관리 경영팀, 어디 본사의 관리 경영팀은 승인했다. 크리에이션이라는 건 어때요? 제작하는 거잖아요. 만드는 거. 그렇죠? 오케이. 뭐에 대해서? 워킹 클럽. 우리말 하면 되죠. 소셜 클럽처럼 걷는 클럽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클럽의 창설을 승인했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이끌어요? CEO가 회사 대표가 이끄네. 그러면 회사 이름이었네요. 회사. 그죠? 그래서 회사 대표가 이끄는 이 클럽의 창설을 어때요? 승인했다는 얘기죠. 그죠? exploring 뭐뭐 하면서 이 클럽이 어떤 클럽인지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exploring 건 살펴보는 거 이렇게 탐험하고 돌아다니는 거잖아. 그죠? 뭘 돌아다니까? 다른 루트, 여러 길들을 다니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 이 두블린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워킹 클럽이 어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날 거고 1시에서 12시에서 1시, 5시에서 6시 어디에서? 로비에서 만나고 1년 내내 계속될 거 이렇게 되고 있죠. 됐어요? 주제가 아예 딱 파악이 돼버렸죠. 어떤 내용인지. 보기를 이제 봐야지 이제 확신이 들 거고요. Request employee, 직원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뭐를? 활동을 이끌어. 이건 말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알려줘. 괜찮네요. 뒤에 내용이 중요하겠죠. 새로운 시설이 건설돼. 이건 말이 안 돼. 시설 때문에 발휘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발표. 새로운 활동을 어디에서? 회사에서의 새로운 활동을 발표. 괜찮네요. 정답은 C구나 라는 거 바로 판단할 수 있었네요. 밑에 보면 정보공유 이거는 말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전 되지 않았고. 자, 동의 문제가 나왔어요. 폼이에요. 찾아야 되겠죠. 어디에? 노티스의 두 번째, 세 번째 라인에서의 폼이에요. 그렇죠? 폼이 원래 형성하다, 만들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구성하다. 그래서 continue는 계속, retain 유지, 보유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성해서 유지되나? 동의한 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조심해야 돼요. 단어를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모르는 뜻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답으로 선택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 ask 요청하는 거, 스타트 시작하는 거. 모르겠네. 그거 들어가서 보는 거겠죠. 가서 보시면 두 번째 해달라고 했죠. 두 번째, 세 번째 라인 여기 있네요. 여기 폼 여기 보이세요? 클럽은 공식적으로 폼 할 거다라는 얘기죠. 애프터 최소 5명의 인원이 모였을 뒤에, 그러니까 모였을 때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명 이상이, 최소 5명이 모였을 때 공식적으로 창설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여러분들은 스타트를 생각할 수 있었겠네요. 대신 이 단어를 직접 그 문장에 넣어보세요. 이 문제는 지금 기억하기가 무난하잖아요. 괜찮아. 근데 다른 거 할 때 어려운 문제일 때는 항상 그 단어를 직접 문맥에 넣어봐야 돼. 그래서 넣어보면서 맞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아시겠죠? 다음 183번.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워킹클럽인데 이번에는 4월이에요. 아까 워킹클럽에 대한 게 여러분이 몇 월이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저기 보시면 3월 27일 날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인 건 추정할 수 있으면 여기에 4월이란 말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4월 여기에서 키워드 잡았겠어요. 그래서 다음은 칼렌더로 지금 문제가 바뀌어서 이제 넘어간 거죠. 칼렌더에서 문제를 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it meets 지금 쭉 막 종류별로 되게 많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기를 보고 나서 들어가는 것도 좋을 수 있고, 표가 만약에 본인이 표를 어때요? 딱 보자마자 지금 칼렌더잖아요. 이런 양식 관련된 게 나왔을 때 본인이 이건 무슨 내용이야? 명확해. 이거 그런 내용이야. 이게 있으면 양식을 보는 게 훨씬 빨라요. 대신 양식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만, 이제 양식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볼 때 무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식부터 싹 보고 풀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여러분 방식일지 모르겠으나 키워드 잡는 걸로 먼저 할게요. 자, it meets, 그죠? more frequent, 더 자주 만난대요. 뭐보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자주 만난다. 더 자주 만나, 더 자주. 그래서 more frequently가 포인트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강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공한대요. 물 제공한다고 그죠? 그래서 병에 있는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제공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같은 장소에서 매일 만난다. 그죠? 그래서 같은 장소. 그걸 보시면 되겠네요. 키워드는 어쨌든 4월의 워킹 클럽이에요. 그래서 표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표에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직접 칼렌더 가서는 실질적으로 시행할 때는 날짜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일정을 다 바꿀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당연히 아래쪽에 내려가서 이 칼렌더에서 정답을 찾아주는 게 분명하게 맞아요. 아시겠죠? 이걸 보시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포인트를 혹시 잡았을 것 같긴 한데요. 워킹 클럽이라는 단어를 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워킹 클럽을 보시면서 공통점이 무언가. 시간이 12시 다 갔고 여기까지 뭔가 로비가 다 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워킹 클럽이 없네? 아예? 그죠? 예.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워킹 클럽인데 이것도 러비네요. 그죠? 예. 그래서 로비에서 다 열리고 다 12시에 열리고 있고 근데 매일 하지는 않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잘 바로 찾았으면 좋았겠어요. 정답은 당연히 여러분들 뭐예요? 거기에 D번에 만나기만 해도 항상 매일 같은 장소에 만나. 그래서 정답이 우리가 D번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조심하실 게 이게 순간적으로 잘 안 보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 더 자주 만나냐 덜 만나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위에서 있죠. 위에 지문에서 우리가 노티스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매일 어때요? 이렇게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얘기를 해버렸었잖아요. 그래서 하루 일주일에 5번 만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몇 번 만나? 4번 만나. 그랬기 때문에 일종의 연계 문제처럼 접근하셔도 보는 것도 좋아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자주 만나는 게 아니라 덜 만나는 거죠. 더 만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셨으면 좋아요. 다음에 시험 문제 푸실 때 보면 여러분 지금 A번 같은 복이 있잖아요. 정답은 아니었지만 요런 게 시험 정답으로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죠? 비교하는 거라서 잘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What activity? 어떤 활동이 발생한 언제? 4월 달에 단지 2번. 단지 2번. 이번에도 4월인 거 보이세요? 4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때요? 바로 판단하기 좋죠? 오케이? 자, 그러면 가봐요. 4월에서 그러면 여러분 어때? 표에서 봐야 되겠네. 2번 이미 정답은 여러분이 봤으니까 첫 번째하고 보이세요? 첫 번째 추하고 4주차. 이게 1주 그 다음에 4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번 하는 거죠. 그럼 한 달에 2번인 거잖아. 1주하고 4주니까. 그래서 정답은 프로그래밍. 바로 정답이 풀리는 프로그래밍이 정답. 이렇게 D번 선택하셨으면 되겠어요. 아이고 뒤에 뭐 다 버렸네. 자, 그 다음에 185번. 어떤 활동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누가? 이 솔티코 씨가 가장 취했을 만한. 그러니까 솔티스코라는 사람이 어떤 수업을 들었을까 물어보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걸 들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발리볼 했는지, 그림 그리기, 아니면 스페인어, 아니면 한국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봤을 텐데 첫 번째는 노티스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칼렌더였고 세 번째는 어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리뷰였죠.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사람 이름이 언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는 사람 이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 이름이 있으니까 정답은 여기에서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문제를 이 지문을 그러면 읽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떤 수업을 들었겠는가? 아니면 어떤 여기서는 액티비티죠. 정답이 이제 뭔지 알고 있으니까 계속 수업이라고 하는데 읽어보시면 뭐라고 그래? 리뷰에서 전체적으로 활동에 만족을 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있고 강사인 팀버 로크 씨라는 사람이 어때요? 정말 뛰어나시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악이 정말 어때? 훌륭한 방법이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배워. 뭘 배워? 인토네이션. 랭귀지 나왔죠. 랭귀지. 그렇죠? 언어의 억양이에요. 언어의 억양을 배우는 데 있어서 좋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예요? 트레인. 뭐를? 너의 페이셜. 얼굴 있죠. 그렇죠? 안면 근육을 뭐 하는 데 있어서 훈련시키는 데서 좋다. 네가 노래할 때 하고도 얘기하고 있죠. 그러네요. 그러면요 뭐야? 랭귀지와 관련된 거라는 거 우리가 판단했어요. 그 다음에 apart from best lecture ever. 그렇죠? 가장 최고의 강의였다는 얘기죠. 그것뿐 아니라 이런 종류의 팁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 나는 내 생각에 it was informative. 나한테 정말 유익했다. 정답에 포인트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 그러므로 있죠. 여러분 형광펜으로 therefore에다가 쫙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항상 연결어 뒤에 단독으로 나온 연결어 뒤에 포인트가 나와요. 그 다음에 보자. 그 뭐야? I want to join again. 다시 한번 뭐 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오네요. 나와. 뭐야? I could not participate. 참석할 수 없습니다. 왜? Because of time conflict. 시간이 뭐예요? 스케줄이 충돌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중복된다는 얘기예요. 스케줄이. 그래서 뭐야? with 뭐야? 새로운 액티비티와 중복이 돼요. 그럼 뭐예요? 새로운 액티비티는 우리가 뭐였어요? 워킹클럽이잖아. 그거랑 시간이 중복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뭐 중에서? 언어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문제에서 보기에서 뭐야? 발리볼하고 드로잉은 아니야. 그러면 C하고 T 둘 중에 하나죠. 얘가 수업 들은 것 같은 게.
그러면 어때? 여기서 이제 뭐만 찾아? 시간 충돌이 일어나는 것만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가시면 이제 표에서 나오잖아. 그렇게 해서 연계 문제로 묶여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볼까요? 어때? 뭐가 있어요? 스페니쉬 있죠. 그런데 똑같이 12시예요. 12시인 거 보이세요? 이렇게 12시인데 뭐야? 시간이 겹쳐요. 그래서 원래 얘가 스페니쉬 듣다가 그죠? 얘거 때문에 이거 듣느라고 이거 못 듣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랬기 때문에 스페니쉬가 정답이었겠어요. 그럼 확인해 볼까요? 코리안은 어떤가? 아까 코리안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코리안 있죠. 근데 12시 반. 근데 여러분 여기 뭐가 없어? 워킹 클럽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5시 반은 프로그래밍이고. 그죠? 그랬기 때문에 정답은 뭐였어요? 정답은 다시 가서 확인할까요? 마지막으로. 정답은 그래서 스페니쉬가 정답. 이렇게 됐던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여러분 어때요? 연계 문제 찾아서 푸는 게 조금은 어렵죠. 그래도 어때요? 해보니까 할 만은 하시죠. 대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뭐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한 문제의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계 문제를 어떻게 끄집어내고 있고 어떻게 묶여져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풀고 있는가 그걸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오늘 또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